김민수 비대위원장과 이진숙 비대위원장이 너무 신박합니다. 강동혁 대표에게 어찌 보면 인사 제의를 받은 사람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 알겠습니다. 올 가을 김장철쯤 되면 김장 대첩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게 만약에 중식당이라고 하면 그나마 100번 이왕 양보해서 중식당에서 받은 건 이해해 주겠어. 근데 천정궁에서 둘이 있을 때 둘이라고 받은 거라면서요. 권성동 측에서 도대체 네. 방어 논리가 뭐냐. 둘이 이렇게 그 동뭉치 이렇게 있는 데서 권성동 의원은 먼저 나갔다 이거지. 네. 돈을 안 가지고 나갔다 이거죠. 딱 그 내용 들으면은 권성동 보고 준 게 아니에요. 윤석열 보고 준 거고 대선에 대통령이 된다에 베팅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국고보조금 몇 억 확인하세요. 환수 들어갑니다.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강릉 쪽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물론 소방차로 열심히 물 보충을 좀 하긴 하는데 영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비가 와야 되는데 또 반면에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은 또 비가 또 많이 오기도 하고요. 네. 참 강릉 도울 방법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9월 1일 월요일 활기차게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분들입니다. 네.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활기찬 분들이니까 월요일이니까. 네. 네. 자, 함께해 주실 우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필입니다. 네. 네, 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깊이 있이 해보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행어 하나 가져왔습니다. 갖고 왔어요? 예. 인정. 지난 유행어가 명청교체기. 명청교체기. 네. 오늘도 또 김장대첩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이따 들어보고요.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희 세 분 가운데는 가장 정도의 평론을 좀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안 섞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 진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친한 형들 부끄러워하는 막내 동생처럼.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정치권 뉴스들 한번 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네, 저희 거의 매번 김건희 씨 관련 뉴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윤모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유 참. 자, 오늘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을 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합니다. 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속옷 저항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쯤 아마 보고 있겠네요. 10시에 갔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윤석열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뭐 자기를 뭐 강제로 어떻게 했고 막 해서 의자에서 뭐 끌어내리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실제로 언제 옷을 벗었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1, 2차 뭐 이렇게 한 번은 속옷 저항하고 한 번은 의자 저항하고 등등 네.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를 본다는 거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됩니다. 예. 국격 훼손 논란을 고려했습니다. 그래, 아니 뭐 봐서 뭐 합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구전으로 이제 알려질 거 아니에요. 구전 홍보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묘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누가 묘사를 더 잘하냐. 예, 이제 그 싸움이에요? 네, 누가 잘하냐. 이건데.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뭐 장동혁 대표가 알지 않겠어요? 왜? 어떻게 알아? 네. 국민의힘 의원들 안 간대요. 네, 뭐 상복 입고 있겠죠, 뭐. 바보지. 안 가면 바보야. 왜요? 이거 안 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입에서만 묘사에 의해서만 이게 이제 막 훨씬 소문이 더 날 부풀려질 거라고. 수도 있고. 예, 뭐 그럼요. 불려지진 사실은- 않지. 네. 우리 불려질 생각에. 수도 있지. 근데 좀 재밌게 이제 국민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이제 최대한 이제 얘기할 건데. 근데 안 가면 손해거든요, 이거. 가서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진실인 거거든. 이제 그게 이제 빤스바람인데 이게 최소한도로 근데
저는 출정 과장실에서 변호인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특혜거든요. 이 정도 특혜는 이미 확인하고 가는 거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알고 싶지 않겠지만 하여튼 어떤 묘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그 묘사라는 게 수요 없는 공급인데 사실 이미 영어의 몸이 돼 있잖아요. 이미. 네. 예. 그러면 이미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그런 식의 일종의 조롱을 하는 게 뭐 그게 뭐 우리 정치에 맞는지 모르겠고 우리 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진실 공방을 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랄까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온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인들의 그 평소에 그 소신에 맞는 행동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조롱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는 기대랑은 그러니까 아주 뭐 강성 민주당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킬킬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 전반적인 국민의 평가는 그렇게 썩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롱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 네. 근데 우리 이제 진실이 알고 싶어서. 네. 뭐 크게 뭐 갈등은 없네요. 네. 하라고 네, 하고 뭐. 또 하실 거고 하니까. 그러네요. 아니 저도 이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속옷 차림으로 해서라도 재판정에 안 나오겠다고 했던 예. 이 윤석열 씨가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부분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혹시 특혜 같은 것들 예를 네. 들면 뭐 그렇죠. 예, 접견실 같은 걸 얼마나 오랫동안 혹은 또 뭐 시간 외까지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본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선재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홀대 받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비난하잖아요. 홀대 논란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 측에서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건 홀대 논란이 아니라 무례 논란으로 가야 된다. 아니 무례를 일으킨 예의 없이 한 트럼프를 먼저 지적을 해야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적하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 특검 조사에 협조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나가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CCTV 열람의 핵심이다. 조롱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재판 안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근황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근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네, 김계리 TV에 올린 영상에서 대통령 뭐 하고 지내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통령께서는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준 소중한 편지를 읽고 주무시는 게 요즘의 일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응원 편지들이 좀 오나 봐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의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가담자 이제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청년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했던 그 청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황도 전해줬습니다. 네. 이건 기도를 할 게 아니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청년들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동 내지 이런 세뇌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폭동까지 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판단이 아직 미숙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은 그렇게 하게끔 행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어머니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분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기도는 되는 거죠. 누구한테 하지? 이분은 아니 워낙 썰들이 많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저 이스라엘 쪽도 있고 아니면 저뭐 일본 쪽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누구냐?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제 당내에서 이러한 분위기나 이러한 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네. 저는 이제 2019년까지 참여연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좌파 쪽에서 진보 쪽에서 좀 약간 이렇게 그 어떤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숭고한 의지를 본인들은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제도권화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분들은 약간 이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중국이요? 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생각이에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자기들만의 약간 종교적이고 컬트적이면서 숭고한 의지가 흘러요. 그리고 진보 쪽에서? 아니 이쪽에서.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예, 이쪽에 이 사람들이 그래요. 깜짝 놀랐네. 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거든. 저쪽에 좌파 진보 진영 쪽에 네. 과거에 그 운동권, 네. 폭력혁명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우리랑 유사하다고요? 예, 그 유사해요. 아, 행태가 유사하다? 행태도 그렇고 사고 방식도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현행법 위반돼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거기서 막 편지 쓰고 막 수기 쓰고 자기들끼리 그거 가져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동지에 다지고, 이게 제가 저쪽에서 그 좌파 쪽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봤던 모습인데 이쪽 우파 진영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약간 기득권 아, 근데 세력이었다 보니까 극과 극이 통한다고 그런 모습이 생겨버린 거죠. 생겨버렸다. 생겨버린 거고,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슴 저는 아픈 일입니다. 왜 네. 그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진영을 얘기할 때 뭐 파를 붙이는지 모르겠어.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파 같은 거 얘기 잘 안 정치 하거든요. 옹호잖아요. 정치 네? 옹호. 아 그냥 좋게 얘기하면 안 아니 되나? 그 저 프랑스 대혁명 때 왼쪽에 어. 계시던 분이 좌파, 알지. 오른쪽에 계시던 분이 어, 우파예요. 알아. 그냥 자꾸만 아는데. 지롱대 그냥. 예, 어, 그때부터 나오는 나 사학과 세계적 나왔어. 용어. 세계적 용어. 근데 혁명을 났었어. 혁명사를 썼어. 그러니까 세계적 근데 용어라고. 난 좀 그런 얘기 좀 안 원래- 했으면 좋겠어. 원래 대파를 좌파, 좋아해. 우파, 예. 대파. 대파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서부지법 폭동자 어머니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편지 썼다고 하잖아요. 저 무슨 내용을 썼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사실 거예요? 우리도 못 읽어봤어요. 같아서 나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서부지법 네. 폭동의 어머니야 뭐 안타까운 마음을 썼겠죠. 그리고 또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으면, 군대 갔다 오셨죠? 육군 병장이야. 그래, 그러면 원래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편지 들어오면 편지 밤마다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는 걸 텐데, 서부지법 폭동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요. 그러한 네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김건희 씨 한번 가볼까요? 아, 그 저는 윤석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네. 자, 그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그러니까 계엄 전후의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조직적인 혹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단 아, 이거 말이에요. 충격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 그러니까 검사 시절부터 완전 오른팔, 살림살이 다 보고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2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 전체 초기화해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라도 초기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노트북이나 PC 같은 거를 네. 그냥 파쇄 혹은 뭐 저 하드디스크 무슨 디가우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선별적으로 뭐 지워라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용광로에 제철소 지워. 용광로에 넣어라,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없도록 와. 해라라는 거죠. 용광로에 영광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요즘. 아 근데 네. 이거 그 위법 행위 아닙니까? 제가 위법. 알기로는 국가기록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돼 가지고 생산되고 접수된 기록물들은 5년간 폐기 금지라고 고시까지 위법일 했거든요. 거예요, 이거. 네. 100% 위법이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컴퓨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재산인데 그걸 국가재산인데.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영장 청구나 이런 거 할 때 매를 버는 매를 버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변호사들 말 들으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불구속 당하고 수사받는 게 낫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시도가 다 결국엔 나오고 이게 영장 청구에서 다 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유리한 행동은 하나도 아닙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딱 가니까 컴퓨터가 프린터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덤 같다는 말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용광로에 넣으라는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하나하나 지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선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서 안 그런 게 아닐까? 아니야 귀찮을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어디까지 삭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삭제하면 웬만하면 또 복구가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네. 이거 복구되면은 골치 아프다. 그만큼 잘못된 자료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반증이죠. 네. 이거는 증거 인멸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럼요. 아예 컴퓨터가 없어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러니까 넣어라. 증거 인멸죄로 걸리든 국가 뭐 재산 유실한 걸로 걸리든 그거보다 이게 밝혀졌을 때 받을 처벌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제철 쪽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포스코랑 현대제철 안 좋아. 품목 관세. 네, 뭐 간세 아우 네. 50%씩 막 그래 네. 진짜 아우. 덤핑 제품도 너무 많은데 용광로에 그런 걸 넣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관련 뉴스. 예. 29일 지난주 금요일에 구속 기소가 됐죠. 이후에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해서 내놨는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매일이 괴롭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라 반성을 하나 싶었는데 자,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시적이야. 이 부부가 낭만이 있으신 것 같아. 그 화가 기억나시죠? 호수 위 달 그림자. 아 근데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이 부부의 메시지에는 항상 달이 들어가는가? 뭐 문재인 우리 얘기하려고 진영에서는 저 문재인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 항상 내가 모를 줄 알고. 왜 달이 들어가는가? 왜냐면 진짜 지난번에 문재인 징하다, 대통령 때 징해. 뭐였냐면 이거 옛날에 내가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해야 돼. 내가 한번 절대 안 말씀드려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KBS 열린음악회에서 네. Song to the Moon이라는 노래를 했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그게 있어. 그래서 왜 문이 참, 이게 진짜. 달이 계속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갖고 있다. 아 우리 저번 주 약속했어 안 했어? 이제 뭐요? 원점 흐르지 않기로. 아니 뭐 약속했잖아요. 아니 뭐 달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예? 아 참 아니 왜 진짜. 이렇게 달이 계속 들어가는가? 아유, 정말 진짜.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진짜.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네. 논평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억울하시다고 합니다. 달을 좋아한다. 자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한번 가볼까요? 아 난립니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제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이름이 이번 주에 빠르면 오늘 이제 본회의가 보고가 될 전망인데. 체포 동의안이. 네,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내가 그래 나 통일교 그 천정군 가가지고 한학자한테 절하는 거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돈은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절은 왜 했냐고? 여러분 성당 가면 미사 안 봅니까? 절 가면 부처님께 절 안 합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저는 통일교회 거기 본산을 찾아가서 통일교 룰에 그 따라서. 룰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금품 받은 일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통일교 룰은 저라면 돈 주는 룰도 있었던데. 나도 할래 가서. 나도 시켜줘. 근데 네. 제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이제 의원이 네. 모 지역에 이제 시장이었어요. 국회의원 하기 전에. 네. 네. 근데 그 지역에 통일교가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문선명 네. 총재라고 뭐라고 했나? 뭐 전 총재겠죠 뭐. 총재? 네. 교주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동네로 헬기 타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씩 낚시를 혼자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장들이 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뭐 좀 세워주세요, 뭐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문선명이 거기에 리조트하고 골프장을 이제 세워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그 리조트에 통일교 교인들이 네.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와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라운딩을 해요? 라운딩도 하지만 네. 묵고 가는 거죠. 뭐 OT 같은 거 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거야. 연찬에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그 도시가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아. 그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이제 유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네. 문선명이 안 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단체장을 할 때 문선명이 온다는 거야. 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우리 문선명이 오는데 헬기 타고 오는데 와서
좀 그 마중 좀 나와라. 어. 마중 충분히 나갈 수 있다. 네, 가고 싶다. 네. 근데 미안한데 좀 와서 좀 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선명이 헬기를 딱 타고 내리잖아요. 아 내릴 때 네, 그러면 거기는 통일교는 그 녹색 카페트를 깐대요. 빨간색이 빨간 아니고? 카페트가 아니라 그 녹색? 녹색 카페트를. 어. 그러니까 녹색 카페트를 쫙 우리가 깔 테니 네. 그러면 이제 녹색 카페트를 딱 이제 문선명이 걸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딱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조아려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민을 하다가 지방 자치단체장인데 단체장 시장인데.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인데. 그렇지. 네. 우리 나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이 있는데. 네. 그럼 나 그건 못하겠다고 안 했어요. 아니 뭐 적절한 타입이 있을 수 있죠. 그 앞에서 갑자기 거의 이렇게 미담인데 누군지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배 아파서 쓰러진다든지. 나중에 이제 그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대. 혹시 둘이 있을 때 하면 이러면은 누군지 뭐 얘기 못하네. 이러면 결론은 안 됩니다. 룰인가 보네. 꼭 우리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문선명에게 고개 숙이고 조아려야지 자기 교인들에게 통일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럼 로마에 안 갔어야지 권성동.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그냥 별 의미 없는 일화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저기 오. 의미가 있는 경쟁 당내 잘합니다. 당내 해보세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면 저도 나름 취재를 해봤어요.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 권성동 측에서 도대체 네. 방어 논리가 뭐냐. 예. 네. 이거를 어쨌든 네.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돈뭉치 사진까지 나왔다고 네. 지금 특검 쪽에서 얘기하는데 방어 논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방어 논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권성동 측의 방어 논리. 예.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영양가 있는 거 가져왔잖아 오늘. 좋아요. 알았어 해봐. 빨리 좀 해요. 빨리 좀 해 정말. 네. 야, 방어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그 돈뭉치 이렇게 있는 데서 권성동 의원이 먼저 나왔다 이거지. 예. 돈을 안 가지고 나왔다 이거죠. 돈뭉치가 준비가 되어 그거 있었는데 파고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쪽에서는 돈을 줬는데 안 받았다. 안 받고 안 가고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여의도 중식당이에요? 뭐 어쨌든 천정궁이에요? 뭐 하여튼 먼저 나왔대요. 저는 이제 자세한 거 거기까지는 네, 제가 네. 취재를 네. 못했고 천정군이겠지. 먼저 나왔다 이거지. 권성동 의원은 먼저 나왔고 그래서 돈 뭉치를 안 가져 나왔다. 네. 그리고 이 전달하는 측에서 지금 안 그래도 통일교 쪽에서 횡령으로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이거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측은 네. 횡령을 하는 사람들이다. 배달 사고 냈다? 예. 이게 방어 논리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거를 속았네, 또 속았어. 자 잘 봐요. 자 그거 이제 갖고 왔다길래 난 대단한 건 줄 잘 알았어. 봐요. 나도. 그래서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주장이 그들의 그렇다는 거죠. 논리가. 안 가져왔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횡령을 이미 고발을 당해서 그런 게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 논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가면서 다툴 수는 있을 것 같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근데 영장 단계에서는 이게 이 논리가 법원에 설득이 될 것 같지는 그거는 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정도 논리로는 영장 단계에서 설득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 다른 거를 생각해. 야 다른 걸 좀 더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지금 들으니까 네. 그 어제 그 한학자 총재가 그 본인들 예배할 때 처음으로 관련된 입장을 밝혔단 대도? 말이에요. 이 부분에 약간 대해서 이 논리랑 좀 말을 맞췄나 싶은 뭐라고 생각이 뭐라고 드는데 했어요? 아니 잠깐 네. 들어볼게 뭐라고 했는지. 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뭐 근데 전형적인 수순이에요. 그렇죠. 지시한 적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뿌리 자르기와 네. 그다음에 배달 사고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서 여기 돈 있습니다 하고 들고 CCTV 다 찍히는데 그거 타고 글 들고 나가겠어요? 바보입니까? 아무도 안 그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비타 500박스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비타 500에다 이렇게 넣어서 줬다고. 근데 그 국회의원이 직접 받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네. 그거를 누군가 차에다 실어주거나 뭐 나중에 선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누가 그걸 직접 하는 근데 거야? 그거는 어?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돈을 받는 것도 성향이야. 의심이 많은 사람은 직접 받아. 그래요? 네, 의심이 많은 사람 직접 받고. 배달 사고가 날까봐. 의심이 조금 덜하고 네. 그래 조금 세금 조금 뜯기더라도 내가 좀 안전하게 가련다 하면은 뭐 측근을 시키는데 근데 지금 방금 직접 말씀하신 받고 자기 장롱에 넣지. 네 그렇죠. 왜 나를 보면서 얘기해? 나 비치지 마. 근데 이게 그 보세요. 아니 천정궁에서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식당이라고 하면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중식당에서 받은 건 이해해주겠어. 근데 천정군에서는 둘이 있을 때 둘이라고 받은 거라면서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모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의 뇌물수수, 금품수수는 현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아요. 정황 증거로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이게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 그러니까 윤영호 씨하고 통화를 시도했던 거 이런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속영장 단계에서 완전히 100% 꼴인 것 같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 받았다고 하겠지 왜 받았다고 하나 안 받았다고 하나 결과는 유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량 받을 거야 제 생각에. 그렇기 그렇진 때문에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예, 뭐 그건 그럴 좀 수도 달라요. 있지만 예. 그런데 지금 모든 정황이 사실 권성동 의원 측이 한다는 말이 지금 좀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건 뭐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네. 권성동 의원 좀 전략 잘못된 것 같다. 아니, 빨리 근데 인정해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인교를 찾아가지고 직접 절까지 했는데 돈은 받지 않았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 통일교라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종교 단체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비칠 것인지 분명히 나와. 이게 자기한테 결코 득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 뭔가 대가가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 결국에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의 그냥 논리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변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아니 있습니다. 대가성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 뭘 처리를 해줬든 아니면 권성동 의원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졌든 저 통일교의 편의를 봐줬든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절하고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날 네. 그 세계 본부장 2인자 윤용호란 사람은 네. 윤석열하고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접속이 이루어진 거야. 동시에 만나게 해준 맞아요. 순간 동시에 수금까지 이루어지는 네. 실시간 바로바로 한 거지. 바로바로 한 거야. 네, 이게 사실 수뢰죄는 정말 유죄를 인정받기가 힘든 죄예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오가는 거를 포착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네. 그 다음에 대가성을 그 입증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게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 진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측에서 횡령으로 뭐 고발되거나 진짜 그런 게 다른 건이라도 그런 또 다른 전례가 있거나 하다면 이거는 진짜 다퉈지기는 할 겁니다. 다만 진짜 얘기한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증거인멸이라던가 이러한 지점들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방어하는 거는 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은 지금 최대 정치적 법적 위기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건 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우스운 게 뭐냐면 우리 민주당의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유동규한테 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은 게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사건이 그래서 몇 년간 갔잖아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입증이 쉽지 네. 않을 것이다. 네. 네. 이게 뇌물죄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준 네. 사람도 처벌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준 사람이 나 줬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영훈 얘기하고 그런데 있는 또 뭐가 거. 있냐면 맞아요. 준 사람도 쟤인데 이 준 사람하고 받은 자 수여자하고 공여자 중에서 준 사람은 사실 덜 미미해요. 그렇죠. 양형이. 예.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고. 아니 근데 어쨌든 준 사람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 입증하기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저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강하게 저렇게 나 체포 동의안도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근데 이제 같은데 준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인정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그 윤영우라는 2인자가 상당 부분 지금 진술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 구속 입증이 훨씬 더 상태고. 쉬워지는 거 예. 아닌가 그리고 또 싶은데. 카카오톡이 또 문제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메시지 이런 주고받은 것들이 게다 이제 나왔고. 보면은 불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지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수사와 재판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방어 논리를 들으면서 구속 방어를 이걸로 한다고라는 생각은 좀 들긴 네. 했어요. 근데 아, 사실 네, 네. 이게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럼 권성동이 받았어요 돈을 대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윤석열은 윤영호를 만났어요. 그리고 대선 전이에요. 그러면 이거 불법 대선 자금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난 대선이 윤석열을 만난 시점 네. 윤영호가 그건 네. 대선 후입니다. 아니 근데 당선인 그 신분. 전에도 네. 그 뭐 전에도 따로 돈은 만나게 해주고.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된다면 대가성으로 그럼 뭐 연결이 선거에 된다면 좀 도움이 되시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했잖아요. 네. 이 미약하지만 뭐 지금은 뭐 작은 돈이지만 네, 미약하지만 보태 쓰시라고 딱 그 네. 내용 들으면은 권성동 보고 준 게 아니에요. 윤석열 보고 준 거고
대선에 대통령이 된다에 베팅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재임 기간 중에 네. 뭐 해결해 보자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뉴스 한번 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러니까 일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받고 그날 다 해결해 준 거야. 확실하네. 네, 그날 천정군 갔다가 절하고 뭐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윤영호 데리고 다시 이제 당선자 사무실에 갑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면담을 시켜줘요. 네. 그때 이제 윤영호 본부장 그 만남에 대해서 막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윤석열이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통일교 측에서 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ODA 사업, 뭐 아프리카 유니언 어쩌고 저쩌고 UN 있었는데 뭐. 맞습니다. 유엔 사무국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 재임 기간 내에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고 이 만남을 끝내고 윤영호 본부장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본인 다이어리에 대박 역사적인 날 이렇게 메모까지 해놨다고 합니다. 확실하네. 네, 예. 확실해요. 아니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만약에 박상수라는 사람이 야 나 정영진 좀 만나고 싶어. 만나게 좀 해줘. 안 만나지.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래 정확해. 그러니까 내가 박상수한테 그래? 그럼 내가 만나게 해줄 테니까 돈 좀 줘봐 했어. 그래가지고 정영진이 박상수를 만났어. 네. 그러면 그 돈 받은 돈을 나는 정영진하고 푼바이 해요 안 해요? 헤어져. 해야지. 네, 안 하면 큰일 나. 윤석열하고 권성동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이걸로 이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매덕 확인하세요. 환수 들어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 그게 그런 대가성들이 사실이면 이거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죠. 전혀 다르게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이 큰일 났어요. 있다. 네. 아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통일교 측에서 먼저 민원 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오히려 그냥 권성동 쪽에서 먼저 흘려준 것 같아요. 서비스로. 네, 그러니까 서비스로 진짜 일을 확실하게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2022년 10월께에 그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본부장한테 혹시 한학자 총재 카지노 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왔다라는 거. 권성동 의원이. 네. 아, 왜요?라고 하니 네. 경찰 쪽에 찌라시가 도는데 한학자를 비롯한 통일교 임원들이 라스베가스에서 통일교 재단 자금 반출해가지고 원정도박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수사 중이던 것 같은데라고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수사되고 있어요라고 그냥 흘려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 그 돈 어디서 갖다 쓴 거 그거 할 때 출처 관련해서 너네 통일교 회계자가 2013년도 거 14년도 거가 문제가 될 거야. 일 잘하시네. 요거 빨리 조치해라는 취지로 빨대 확실하네. 이게 진짜 근데 네. 이건 진짜 쇼핑백 확실하다 뭐 좀 이렇게 받을만하네. 우리가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나쁜 짓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통일교 회계장부에 그 관련된 자금을 뭐 해외 출장비 이렇게 썼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해외자 띄고 이제 뭔지 잘 모르게 이렇게 희석을 한 네, 그런 정황도 근데 특검이 그러면- 파악을 했고 네. 네. 하나만 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네. 윤영호 본부장이 주변 사람이랑 지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그렇죠. 녹취 네. 파일이 있는 거예요. 네. 윤핵관이 우리한테 정보 줬어. 확실한 정보 줬어. 야 이거 우리 빨리 조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한 녹취까지 지금 특검은 확보를 한 그럼 상황입니다. 서로 또 윤핵관 아니라고 그러겠네. 아 근데 그 후에 본인이 권성동이 그 윤핵관이다라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 근데 그러면 권성동에게 또 이 정보를 알려준 경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사 들어가야겠네. 그럼요. 이건 진짜 잘못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당원의 명부에 이렇게 수많은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다면 사실 당내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신뢰성을 당내 구성원들한테서 이렇게 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좀 여러 가지로 통일교는 사실 우리 당도 우리 당인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암살당하는데도 원인이 좀 예.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 그 아이가 무슨 뭐 기획문 써야 된다 그래서 잠깐 그냥 오사카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엑스포를 요즘 거기 방송 갔다 오는 중에 길에- 딴 생각 많이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거기 갔다 오는 길에 제가 그 오사카에서 되게 놀라운 집회를 봐서 네. 사진을 찍었는데 네. 일본 정계에서 통일교 그러니까 거기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추방하자는 집회를
일본은 지금 거기 앞에서 오사카역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법인 자체 해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방 집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일본 정계에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암살하는 수준이 넘어서서 이런 대도시에서 그 추방 집회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네. 통일교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다가 그 아베 암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도 완전히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통일교를 거의 지금 싹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일본이 사실 제일 큰 돈줄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통일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몇십 네. 배거든데. 예. 근데 이게 종교 단체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가장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향식 국민의힘 사례에서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 모르겠어요. 아직 나오진 않은 것이니까. 근데 안 나올 거야. 상향식 공천을 우리가 하고 이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그 과정에서 네. 이와 같은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교단체의 개입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꽃피워 나가는 과정에 이게 뭐 여기 지금 3당이 다 있지만 이 모든 정당에서 좀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면서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요건 이제 자아 반성부터 들어가는 거죠. 뭐 이건 좀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국민의힘 당 이야기 좀 가볼까요? 아 근데 그 하나만 질문. 네. 그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하면 네. 사실 일단 뭐 민주당 의석으로도 충분히 통과는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혹시 이탈표? 그러니까 체포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장동혁 보세요. 대표가 네.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존중한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좀 보내버리겠다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네.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그 계엄 이후에 탄핵이 되고 나서 네.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게 하는 결정타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국회 본회의장이었나요? 거기서 우리 권성동 의원에게 당시 원내대표였죠. 네. 90도로 인사했던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 있어요. 90도로 인사했거든요. 권성동 의원에게 90도로 인사하시던 분이 절도 하는데 뭐. 근데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권성동 의원이 그걸 존중을 원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예, 장동혁 대표의 선택이 굉장히 주목된다. 네. 예. 아니 근데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체포동의안은 사실은요 그 국회의원들이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가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판사한테 받게끔 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체포동의안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고 가서 판사가 봤을 때 야 이거는 구속 사안이 아니야 그러면은 불구속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체포동의안은 왜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일단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여를 하고 네.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데 그 표결을 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차 해가지고 뭐 이런 국회의원에 대한 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을 해주기를 권성동 의원은 바라겠죠. 그렇죠. 네. 바라겠죠. 네. 바라겠죠. 근데 이것을 또 하냐 안 하냐도 사실 또 관건이긴 아니 한데 그런다고 해서 그 뭐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또 재판부는 또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네. 아 그래요? 뭐 정치에 개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판사-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렇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바로 존중한다라는 인터뷰를 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 90도로 인사하시는 게 몇 달 전인데 아니 그 90도 인사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것보다도 네. 이게 지금 결국은 지난 대선 자금 수사로 번지게 되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인물들이 또 연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당의 입장이 어떤지가 좀 궁금했던 권성동 건데 의원이 또 그 비슷한 얘기를 약간 했었죠. 했죠. 네, 예. 나 혼자 나- 죽는 거 예. 아니다. 진짜 심하다. 네, 이거 뭐 나 혼자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근데 뭐. 이미 네.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이철규 의원한테는 사죄를 좀 해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때 얼마 7월 19일, 18일 정도에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동시에 아마 압수수색을 당했을 거예요. 네. 특검에게. 네. 그런데 그때 한학자 총재 원정 도박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줬다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아 네. 그때 이철규 의원 그죠? 의심받았죠. 네. 근데 이철규 의원은 그때 당시에 본인이 강원도, 그다음에 윤핵관, 네, 그리고 경찰 경찰 출신. 고위직.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오해를 맞아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 그 이철규 의원을 많이 의심했거든요. 네, 예. 죄송합니다. 권성동 의원 모른 의원이었습니다. 척했지.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네. 그 사람은 사실 지역구에서 얼마나
오해받겠어 경쟁자들한테. 네, 이철규 의원이 많은 부분이 만물 다 또 이철규 의원에게 이렇게 흘러가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많이 억울해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건 예. 아닌데. 예, 이건 아닌데 내가 아닌데. 그 상황에서 아니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 삼박자가 떨어지는데. 그것만 아니라고 그러면 뭐해? 다른 게 네. 많은데. 이미 많아서. 네. 네. 자, 네. 장동혁 대표 얘기 좀 계속 이어가 그러죠.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선거 때는 진짜 센 발언을 많이 네. 하다가 지금 딱 대표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약간 좀 톤 조절도 하고 다 좀 안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그래요? nem과 함께 그 이제 인선 2명을 했거든요. 신임 정책위의장에 사선의 김도읍 의원을 앉혔고 이 당 살림살이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에는 재선의 정의용 의원을 앉혔습니다. 좀 전 약간 의외였어요. 그렇죠. 특히 정책위의장. 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선수도 되게 높고 사선이고, 그러니까 저분은 사실 친윤이라고 할 수 없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PK 살생부에 이름이 올랐네 만에 했던 분이기도 하고, 어. 진짜 개파색이 되게 옅은 분이고, 사실 당내에서는 굉장히 뭐 중도 온건하면서 좀 나름 당내에 신망이 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파색이 뚜렷하다, 색깔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인물인데 이분을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혔고 사무총장은 좀 실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3선 보통 하는데 재선에 본인 측근을 앉혔다. 네.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네. 그래요? 네, 존경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당에서 많이들 좋아합니다. 네. 김도읍 의원. 김도우 의원을? 예,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김도읍 의원이 이제 뭘로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이게 백지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백지원? 예, 이분이 이제 페북에서 대변인? 예, 박제를 이렇게 막 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막 압박을 했던 게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 기각 각하를 바라는 그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1차, 2차 해가지고 끝까지 서명 안 한 20몇 명이 있어요. 그 20몇 명의 명단을 이렇게 박제를 했는데 대부분 친한계죠. 근데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당시 지도부였기 때문에 안 했어요. 지도부였기 때문에 네. 안 했는데 친한계가 아닌데 끝까지 그 20몇 명 박제된 명단에 남아있던 분이 김도읍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은 한남동을 가지도 않았고 탄핵 기각 각하를 위한 그 국회의원들 우리 당 의원들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딱히 친한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은 또 아니고 그래서 아니, 친한계는 또 네. 아니고.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의원이 저는 그래서 기자들한테 전화가 올 때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변침을 한다 또 하는데 인선안에서 그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선안이 어떻게 친한계가로 분류되진 않는데 친윤이나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몇 있다 우리 당에.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그 그중 본인의 한 명이죠.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권력의 향배가 지금 어디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먼저 몸을 안 내민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당은요 네. 정말 그 20몇 명이나 그 정도 비율 빼고는 다 탄핵 기각 각하된다고 다 얘기했어요. 정말 당직을 맡은 사람들도. 저도 그거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탄핵 인용된다고 아니, 얘기하고. 근데 만약 끝까지 그렇다면 다녔지만 김도읍 의원이 이 사건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네. 탄핵이 바람직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은 그 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를 내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몸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말은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 있고. 박상수 전 대변인은 잃을 게 없으니까 막 내는 거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 잃을 게 좀 네, 있고. 그렇게 치면 우리 육선의 조경태 의원님은 네. 육선이신데도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그거는 다르니까. 사람마다 결의 차이인데 네. 김도읍 의원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인물이 몇 명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자님들이 연락이 오면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쓴다. 인선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보셔라라고 했는데 어제 정책위 의장 김도읍 발표되고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적중했다. 그러면서 맞췄다. 이제 지명직 최고는 그럼 누가 될 것 같냐? 네. 앞으로 당직들은 누가 될 것 같냐? 그래서 네. 남아 있는 사람 몇 명 없다. 누구? 잘 봐라. 제가 누구?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그분들에게 타겟팅이 돼서 그분은 안 되겠구나. 가서 그러면. 그분이 이제 또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의 영향은 없어. 그래, 형 너무 걸 아니야. 그리고 저쪽에- 어차피 친한계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친한계가 아니면서 네.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몇 명이 조명되지 않은 몇 명이 있어요. 저는 누군지 이게 쫙 있어. 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김도읍 의원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김도읍 의원이고 의원이 최고 지명직 최고도 그 사람을 뽑을 거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본인은 알고 그리고 있다.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 그리고 또 네. 제가 한 가지 네. 더 그냥 고급 정보를 좀 말씀을 오. 드리면
또 불안하다. 장동혁 대표가 네. 지금 굉장히 광폭의 인사 제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광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오는 그 인사 발표들은요, 네. 더 놀라운 발표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대변인단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인물이 발표가 될 건데, 조남길 이게 대변인? 아니요, 그쪽 아니라니까. 박상수면 그쪽 진짜 아니에요. 놀라겠다 나는. 아 진짜. 박상수에게는 제의가 안 오더라고요. 무슨 광폭이야 그게. 박상수는 이제 그 김장 대첩도 만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절대 안 오는데 네. 저한테 그 제의를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아까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의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 측근들한테 제의가 저한테 오니까 얘기를 들리는 해줘요. 제가 거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이름들이 발표가 될 텐데 네. 그 중에는 받는 거를 고민하는 분도 있고 고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김장대첩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전환길, 네. 김민수 최고 등이 네.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싸움 난다 이거죠?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 그래서 이제 박상수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새로운 유행어가 이제 김장 대첩. 대첩이라는 네. 겁니다. 자, 김장 대첩 설명 좀 해주실까요? 당 대표는 네. 장동혁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장김 대첩도 아니고. 아니 근데 김장이 좀 더 낫지 않아요? 어감 때문에. 주어상. 네. 예. 네. 아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역할 분담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합의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김민수 최고 지금 독자 행보 지금 이렇게.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는 아직 그 부분까지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정도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네. 아직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네. 누구한테까지 네. 인사에 어떤 그런 제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음. 김민수 최고는 오히려 모를 수 있어요. 아. 왜냐? 저는 이쪽에 소위 말하는 개혁파 세력들이랑 친하잖아요. 네. 저도 저쪽 윤어게인 세력들 소식은 어둡습니다. 아. 근데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은 개혁파 세력 쪽에서 먼저 감지가 돼요. 아. 여기서 먼저 감지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게 전환길과 김민수 최고가 알고 하는 걸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저쪽은 지금. 자 그럼 김민수 최고의 독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개헌법에는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의 기능이 마비될 때도 개헌권이 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에. 이건 반헌법적이고 그래서 파면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거든요.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 자,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방송에 나서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탄핵마저 이제 완성된 시점에서 오히려 그걸 또 다시 뭐 전면부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논란이 좀 돼서 네. 김민수 최고가 어디까지 갈지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조금 더 넓게 국민의힘을 가져가려고 하고 김민수 의원은 더 오른쪽 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둘이 이제 충돌할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정적 여론이 아직 커요. 우리 당원들은. 그러다 보니 김문수 대표 후보가 이 자기가 이미 된 줄 생각하고 네. 후보 시절에 중도로 이렇게 옮겨가서 움직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딱 오른쪽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후보도 이제 대표가 되고 나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움직이는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글쎄요 이분이 출마를 한 적이 있나 당협위원장 한 번 한 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출마했을걸요? 네, 예전에 성남시장도 지자체장 한 번 했고, 했죠. 네, 지자체장 한 번 했고 근데 총선에는 분당에서. 못 나왔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당 안에서 정치적 위상은 뭐 저랑 뭐 돌진 개찐이에요. 김민수 기분 나쁘겠는데. 아 뭐 그래요. 돌진 소송 개찐이에요. 들어오겠어. 소송 들어오겠어.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이 됐지. 지금은 근데 여기서 자기 몸집을 하나 더 키우려면 장동혁 대표가 이쪽으로 중도로 이전을 할 때 장동혁 대표 전략을 쓰면 돼요. 김문수 후보가 이쪽으로 갈 때 장동혁 대표 전략이 딱 들어가서 자기 몸집을 키운 거 아닙니까? 네. 1.5선 3년 경력에 네. 국회의원이 그 몸집을 키워서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김민수 최고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낼 거고 밖에선 전환길이 호응을 해주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입지가 좁아지네. 네, 너무너무 힘들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싸움이 날 건데 이 비슷한 싸움이 언제 일어났냐면 2017년 7월에 전당대회 이후에 홍준표와 류여해가 여기서 그렇게 붙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과 류여해 최고가 서로 류여해 최고는 막말을 하고 홍준표 시장은 주막집 주목 발언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12월에 홍준표 대표가 결국 류여해 최고를 제명시키는 걸로 일단락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 김장철쯤 되면 김장 대첩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럼 그때 김민수 제명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시죠, 뭐. 아. 예, 근데 재밌을 겁니다. 자, 예.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김장 대첩의 그 긴장감을 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는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감사로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하는 걸로 저는 희석시킬 것이다. 저는 아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예. 지금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기간에 공약이 당원 게시판 논란 해결하겠다야. 맞습니다. 근데 메시지도 좋아. 나는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한동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아,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 그런데 보면은 당무감사위원장이 쉽게 말해서 당에서 검사 역할이거든요. 네.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판사 역할이에요. 근데 당무감사위원장 이일준 위원장이 1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새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럼 검사와 판사가 한 통속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의 그 당원 게시판을 당무감사 해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응징을 하려고 하면 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기습적으로 탈당을 할 수도 있어요. 탈당? 네, 기습 탈당. 그거는 민주당의 바람이고요. 내 바람이야. 네, 민주당의 정확하구만. 바람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 탈당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근데 아까 잠깐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그러면 자 기습 탈당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당무 감사해가지고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당원권 정지 한 3년 때려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그것도 민주당의 바람이고 내 바람이라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대표에게 어찌 보면 인사 제의를 받은 사람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 알겠습니다. 한 두고 보시죠. 네. 아니, 근데 혹시 네. 말씀드리고 혹시 싶어요.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누군지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 안 돼요. 끝나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엄청나게 넓다. 네. 네. 근데 그 정도로 놀랄 정도 되면 적어도 김근식 후보 정도는 갖다 넣어야지. 아니 제가 볼 이제. 때는 김근식 아니면 그 막 징계한다고 했던 김종혁 그러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여기서 넣어야지 이제 이 정도- 파격적인 인사가 나중에 정도 제가 돼야 되지. 파격이지. 페북에 올리면서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아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분명히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뭐 장동혁으로 갈아탔네 뭐네. 근데 네. 제가 축하드립니다라고 올릴 거예요, 그냥.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민수 최고와 장동혁 대표가 약간 역할을 나눴을 가능성도 그래. 없지 않다. 왜냐하면 김민수 최고는 지금 본인들이 어쨌든 요번에 당선이 될 때 오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갑자기 중도로 가기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뒤집지 못한 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워가지고 중도로 나가려고 그랬듯이 네. 이번엔 그 역할을 바꿔서 김민수 최고위원 당신이 여태껏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라. 나는 중도로 좀 나갈 테니라고 역할 분담을 좀 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도 인사 보시면요. 정의용이나 김도 물론 김도 위원은 그럴 수 있지만 정의용 위원도 사실은 그 개혁 세력으로 분리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그 장동혁 본인의 측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의용 의원은 다른 모든 의원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는 마당말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했고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앞으로 저희 지명직 최고나 이런 사람들을 네. 친한계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계속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박준태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정의용 이 사무총장도 좀 4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진급의 좀 네. 청년에 가까운 사람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해나가지 앞으로 이 갈등을 더 키우면은 아니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면요 자기 집 불태우는 거예요. 지방선거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동혁 대표가 워낙 뭐 아주 좋게 말하면 유도리가 있네. 네. 아주 좋게 말씀. 아주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냥 표현을 빠르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취임하고 나면 메시지가 달라질 거란 얘기는 좀 있었고 전환기 씨에 대한 워딩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명직 최고 줄 거냐 이런 질문만 봤는데 그분은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뛰는 의병 아니냐. 백이중군 하라 이야기지. 네. 밖에서 계속 뛰시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네. 신동욱 최고위원이 굉장히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전환기는 쇼맨십 좋은 당원일 뿐.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네. 당원일 그러니까 뿐? 제가 말씀드린 게 신동욱 의원이 김민수 최고가 아니라 신동욱 최고가 장동혁 의원이랑 코드가 지금 비슷하게 맞아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뭐 소위 말하 그냥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내가 너무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힌트가 너무 강해. 예. 아니 사실 그렇게 우리는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뭐 막 있는 것처럼 얘기 막 하다가 또 얘기 안 해 또. 답답합니다. 예,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인사청문회 내일부터 있죠? 네. 네, 인사청문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 하고요. 예.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는데, 일단 그 청문회 얘기하기 전에 그 백혜련 의원이 여러분 우리 개원식 때 한복 입고 오는 거 어때요?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K 컬처가 지금 핫하니까 저렇게 한복을 입고 한번 우리 다 같이 등원하시죠?라고 해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럴까요?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한복은 한복이야. 우리는 상복을 입을 거야. 라고 해서 오늘 검은 양복에 넥타이에 근조 리본 달고 상복 대 한복의 대결. 대결이다. 자, 이거 그리고?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비하인드 있어. 네, 우원식 의장님이 이거를 친전까지 보냈어요. 네. 의원들한테. 네. 우리 방콕 80주년이고 그런데 한복을 입어가지고 좀 의의를 살려보자. 근데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민주당 네. 의원들도 에이 그 좀 너무 쇼에 가깝지 않아? 라는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입으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우리는 상복을 입겠다 그런 거야.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야 그럼 한복 입어야지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한복 구하려고 난리가 났었대요. 네. 모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오늘 민주당 근데 한복 입는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상복이 제가 한복이랑 매칭되는 상복인 줄 알았더니 그냥 검은 양복이었네요. 네. 네. 나는 양복에 그 뭐 가시라도 쓰고 나올 줄 알았어요. 하얀 거 그거 있잖아. 이게 뭐 캐대언이 아이고 할 때 입는 거? 캐대언도 아니고. 난 그거 있는 줄 알았어. 넘어가요, 넘어가. 이것만 네. 봐도 지금 국민의힘의 정무 감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네.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청문회 청문회가 있고. 주로록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청문회 이번에도 조금 쉽지 않은 인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도 이건 일부 약간 시인을 했죠. 이제 뭐 당시에 기준이 뭐 그랬는데 관행이 그랬는데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천안함 사건 관련된 과거의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네. 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이제 주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 이분이 세금 체납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액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네. 14차례 압류 처분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또 야당에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주병기 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경제 검찰이에요. 네. 기소권을 그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법에 대한 준법 의식이 강해야만 한다는 거죠. 네. 검사가 법어디고 다니면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상습 체납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상습 속도 위반도 하셨어요.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막 위반하고 그랬는데 스쿨존에서. 저는 이런 거를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봐요. 뭐냐면은 작은 거를 위반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큰 것도 위반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 중에 이 속도 제한을 그렇게 5년간 14차례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 준법 의식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을 수 있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네. 이준석 의원 또 종합소득세 안 내가지고 자택 압류됐어요. 알았어요. 누구요? 이준석. 종합소득세를 안 내가지고 네. 자택이 압류됐다고요? 네. 나 처음 듣는 얘긴데? 제가 한번 기사 뉴스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이렇게 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네. 사퇴하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죠, 목소리가. 대통령실에서 참다 이제는 사퇴 좀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제 탄핵 국면에서 본인 자꾸 보수 여전사라고 지칭하면서 보수 유튜브 나가고 네. 뭐 하면서 막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발언하고 이제 그것까지 대통령실이 그래 임기 보장되었으니까 일단 좀 참아볼게 했는데 요새 계속해서 대구시장 출마설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이제 그만 나가 주십시오. 네.
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우리 당의 뭐 당 게시판이나 막 이런데 소위 말하는 조금 이제 강성 보수들 모이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김도우 의원이 임명되고 나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성토가 어마어마하게 아, 터졌어요. 그래요? 네, 제가 정말 뭐 도배되다시피 완전 성토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걸 쭉 성토를 보면서 야, 이 정도 인사에서 이러면 앞으로는 어쩔 거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던데, 거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 보고 이제 물러나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진숙 얘기하는 건 아시죠? 네, 맞아요. 네. 장동혁 대표 보고 물러나라 그러면서 네. 비대위원장을 벌써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진숙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그거 그래서 재밌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하. 방송 가서 소개해야겠다. 아, 장동혁 물러가고 이진숙 비대위 체제로 가자. 네, 아니 거기서 뭐 자기들이 뭐 벌써 이렇게 글을 막 올리면서 어. 김민수 비대위원장과 이진숙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약간 와, 거기, 좀 너무 신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꽤 신박해요. 인기가 있나 보네, 인기가 이진숙.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준석 인기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것 이쪽에서는-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김도우 그냥 몇 명의 의장에 의견 아니에요, 그냥? 김도읍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죠. 김도읍 의원을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너무 재밌어서 네. 여튼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고 자기 임기 채워달라, 뭐 보장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 가뭄 이야기 잠깐만 좀 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요거는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 지금 강릉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 식당에서도 설거지를 할 물이 없어서 아, 맞아요. 뭐 일회용품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말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고 정부의 모든 자원 총동원해서 주민 불편 최소화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이후에 이제 강릉시청으로 자리 옮겨서 대책 회의를 이제 주재를 했는데, 지금 확보한 예산이 얼마 되냐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지자체장의 답변을 제대로 좀 못했어요. 네, 김홍규 강릉시장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더라고. 네, 그래서 좀 이제 예.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해서 좀 불편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자원 긴급하게 모두 다 투입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자, 강릉 가뭄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제 뉴스는 원래 이제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네. 약간 뭐 당정 간에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모시고 네. 잠시 후에 이제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 구치소에 가서 CCTV 보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 중에 한 분 김영민 의원 전화 연결 이따 잠깐 해서 뭐 봤는지 예, 저희가 한번 좀 생생한 묘사. 여쭤보도록 막 하겠습니다. 보고 왔으니까 시청 위로 올라가겠다. 묘사가 아주 생생할 겁니다. 네. 자, 하여튼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예, 가을이 됐으나 여전히 우리 세 분 기력이 이렇게 썩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세 분의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저는 전립선은 튼튼한데 노안이 좀 와서 네. 노안이 와서 아니, 안 좋아 보여. 네, 안 좋아 보여요. 네, 여러분의 전립선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네. 88 포르테. 포르테. 네, 남성 3대 건강을 바로 이 한 알에 꽉 담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후기들도 이게 일단 그 고함량이거든요. 고함량이면 알약 크기가 좀 커져야 될까 싶은데 요건 이제 꽉꽉 눌러놨어요. 응축. 그래서 이제 목구멍 넘기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가끔 우리 왜 알약 먹다 보면 네. 다 물은 넘어갔는데 알약만 남는 경우 네.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알약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네. 자, 전립선에 좋은 로르산 요거를 미국산 프리미엄 서팔메토에서 추출해서 최고 함량으로 집어 넣어버렸고요. 밤마다 요즘 뭐 한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로 또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좀 환자가 좀 돼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밤마다 막 저 잔뇨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우 불편해요. 미치겠죠? 아버지가 계속 소팔메토 사갖고 그러고 난리인데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댓글 보려면 이렇게 안경을 보고 아하 노안이 와가지고 자꾸 눈 쪽으로 모시는데 저렇게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이. 자존심에 자존심. 지구력 증진에 좋은 옥타코사놀. 지구력. 네, 옥타코사놀. 지구력 지구력. 그럼 나는 형님들한테 양보해도 되겠다. 네가 제일 걱정이야.
자. 어이그. 눈을 위한 루테인,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슬, 마카, 산수유, 복분자 등 핵심 성분을 그냥 한 번에 때려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하여튼 소변감이 남아서 찝찝하신 분들, 밤에 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장르만 이외에도 단독 혜택으로 최고 60% 할인 해드리는 네, 아래 링크로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요. 눈이 좀 침침해서 링크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533-1068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자들은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아 되죠? 왜 안 될 게 그쵸? 뭐 있어요? 먹어도 또 괜찮은 거죠? 다 좋은 건데. 예, 예. 맞네. 먹으세요. 네. 뭐 불법 아닌데 뭐. 네. 다들 남편 하나 주고 본인도 하나 드시고 확실하구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부들도 맛있게 드시고요. 하루 한 알씩 먹으면 되는 하루에 한 알씩 드시고 우리 저 박상수 대변인님은 뭐 2알 드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하시니까. 아니 내 것까지 그렇지. 자, 하여튼 아유, 이거 또 자존심 싸움이. 남성 건강. 난 눈 때문에 그냥 예. 눈. 끝까지 눈이래. 아유, 잘들 챙겨 드시고요. 여러분도 많이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